손흥민과 불화설을 인정하고 사과한 이강인이 챔피언스리그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PSG는 14일 공식 SNS를 통해 레알 소시에다드전 출전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이강인의 이름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출전이 좌절됐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8일 소속팀 복귀 후 11일 일전에서도 휴식을 취했는데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컨디션 회복을 위해 휴식을 부여한 것으로 풀이되었죠. 하지만 출전이 유력했던 레알 소시에다드전마저 출전이 불발됐습니다. 손흥민과 불화설을 인정한 이강인이 PSG 경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당장 한국은 3월 21일 서울에서 태국을 상대로 월드컵 예선을 치러야 하는데요. 대표팀이 불화설로 완전히 쪼개진 가운데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마저 불확실합니다. 한국 축구의 어수선한 분위기가 선수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강인의 국가대표 발탁마저 불투명해졌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 내 내분 사태의 중심에 선 이강인이 주장. 손흥민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이강인은 조만간 직접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강인 측 대리인 법무법인 서온의 김가람 변호사는 언론 보도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바로잡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손흥민이 이강인의 목덜미를 잡았을 때 이강인이 손흥민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탁구를 칠 때 고참급 선수들도 함께 즐겼고 탁구는 이전부터 항상 쳐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강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자신이 분쟁의 중심에 있었기에 구체적인 경위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사과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라면서도 이강인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후 이강인이 직접 사태 진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 변호사는 이강인이 스스로 이 사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몸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조만간 소셜미디어 등 수단으로 직접 나서서 사건, 경위 등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강인은 현재 바이러스에 감염돼 소속팀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영국 대중지 더선, 가디언, 텔레그래프 등은 탁구장에서 손흥민이 겪은 의문의 사건 등의 기사를 내보내며 손흥민과 이강인의 다툼 소식을 앞다퉈 전했는데요. 일부 외신 매체는 대표팀 내 선수들 간 불화를 비꼬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중국 소후닷컴은 대표팀 불화를 처음 보도한 영국의 더선 보도를 인용해 이강인의 말처럼 탁구를 통해서도 결속력을 기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 대표팀의 4강전 패배 이유는 경기를 앞두고 벌어진 내분으로 인한 결속력 저하다. 경기 직전에 내홍을 겪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실수였다. 단순히 함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 관계가 좋아지지는 않는다. 손흥민의 이런 행동은 끝내 대가를 치렀다. 베테랑인 손흥민답지 않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소후닷컴은 한국의 탁구 선수 이강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강인이 탁구채를 잡고 있는 합성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국내 한 언론사가 2022 세계단체 전탁구 선수권대회 남자 단체 준결승전에서 경기 중인 장우진 선수의 모습에 이강인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매체 풋볼조는 아시안컵에서 우승에 도전했던 한국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 팀은 대회 중에 이미 공중분해돼 있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다른 일본 매체 히가시 스포웹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과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내분 정보를 누설했다고 추측했습니다. 이 매체는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확인이 안 된다고 반응하는 게 일반적인데 축구협회는 바로 사실로 인정해 수상하다는 말이 나온다.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 내분 정보를 누설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 코스타리카와의 평가전을 마친 후 인터뷰에서 나온 손흥민의 발언 또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당시 경기에서 이강인은 1분도 뛰지 않은 상황으로 팬들이 아쉬움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손흥민은 강인이만을 위한 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벤투 감독님이 생각이 있으셨을 것이라며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집중이 강인이에게만 가면 강인이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2019년 6월 인터뷰에서 FC 서울 소속이었던 조영욱은 강인이가 가끔 선을 살짝 넘을 때가 있다라고 전했죠. 광주 FC에서 뛰던 엄원상도 같은 인터뷰에서 밥을 조용히 먹고 있는데 강인이가 내가 시끄럽게 떠든 줄 알고 갑자기 말하지 마. 깨 빡치네라고 해서 순간 당황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의 다툼이 알려지자 클린스만 감독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술, 선수 기용, 태도 문제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선수단 관리도 제대로 못했다는 게 축구 팬들의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임자 벤투 감독의 행동 역시 재소환되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은 재임 시절 이강인을 기용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죠. 이강인은 월드컵을 앞둔 2022년 9월 1년 6개월 만에 어매치 대표팀에 발탁되었는데 교체 명단에만 이름을 올린 채 벤치에만 머물렀습니다. 벤투 감독 평가전에서도 단 1분도 이강인을 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을 채운 6만여 명은 이강인을 불렀지만 벤투 감독은 팬들 외침에도 불구하고 경기 중 선수 5명을 교체하면서도 이강인을 외면했습니다. 경기 후 벤투 감독은 귀가 2개라 안 들릴 수가 없었다. 다른 선수들을 활용해 경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며 이강인을 내보내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기 중에 팀이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는지 분석하는데 이강인보다 다른 선수들을 투입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모든 선수가 출전할 수는 없다. 매번 선수 관련 얘기가 나오는데 어매치 2경기 모두 이강인이 출전하기 적합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이번 손흥민과의 불화설이 불거지자 누리꾼들은 벤버지는 다 알고 있었다. 벤버지 그립다 역시 명장의 재평가. 스포츠는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흥민 부친 손흥정 씨의 일침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강인이 손흥정한테 교육받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영상에서 손흥정 씨는 축구 선수들이 평생 축구를 할 수 없다. 은퇴했을 때도 사회 일원으로 살아나가는데 부족하지 않으려면 공부해야 한다. 운동과 병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렇게 병행하면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이 없지 않냐는 물음에 손흥정 씨는 놀 거 다 놀고 지 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그런 자리에서 유지하고 머무를 수 있다고 생각 안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손흥정 씨는 선수 생활의 기본에 대해서는 항상 감정 컨트롤을 해야 하고 감정 노출을 줄여야 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손흥민이 팬카페를 확인한 적 있다고 말하자 손흥정 씨는 너 인터넷 들어가서 말 조심해. 말 남기지 마. 너 진짜 겸손하게 해라고 훈계했습니다. 손흥정 씨는 항상 팬들의 관심이나 열정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충족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완전 빈 껍데기인 상태에서 보여줄 게 없으면 그건 프로 선수로서 자격을 상실한 거다. 개인이 가져야 할 책임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손흥정 씨는 준비 하나하나가 잘 됐을 때 경기 내용하고 조금이라도 소홀했던 준비 과정의 경기력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먹는 거, 자는 거, 휴식 등 경기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준비를 잘했느냐에 따라 경기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강인이도 저렇게 교육받았어야 했는데 강인아 이 영상 꼭 봐라. 손흥민 인성이 여기서 나왔다. 강인이 이거 보고 반성 좀 탁구 치면서 하하호호 할 거면 지고도 웃는 클린스만이나 뭐가 다르냐.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존경스럽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